자동차 랩핑의 시장성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면은 키워드 조합을 봤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겠구나. 한 달 수익 같은 경우는 수년 안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카이니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랩핑, PPF, 광택, 썬팅, 디테일링, 세차, 사고 수리, 보험 처리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택실이고 조명이 좀 많이 있어요. 조금 세심한 작업을 할 때 조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조명이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광택을 할 때는 조명이 굉장히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스가 잘 보여서 이렇게 조명을 따로 설치한 광택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옆에 같은 경우는 필름 작업을 많이 하는 작업장입니다. 차량 대수가 여기 한 대, 둘, 셋, 저기 넷, 그리고 여기 5대 수용 가능한 현장이고,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이 이제 교육하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기본기를 갈고 닦고 교보제 차량을 가지고서 이제 실습을 이쪽에서 하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랩핑을 하기 전에 정비센터에서 직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슈퍼카들이 많이 오는 페라리 전문센터였었는데 거기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차량 색상 바꾸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보호필름, PPF 시공이라고 하죠. 그런 필름을 붙인 차량이 거의 한 80~90%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마냥 어린 나이였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시장에 수요가 많을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건지? 이거를 사실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이런 랩핑 시장에 대한 니즈가 많은 걸 알고 더 많이 느끼시니까 이걸 배우고 싶고 이렇게 업체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냥 일만 하기 바쁘고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는 게 주였었는데,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연락도 오시니까 이렇게 랩핑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네. 또 그러면서 랩핑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장이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뭔가요? 지금 전체 랩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면에 손님이 원하시는 색상의 필름으로 차량을 드레스업 해주는 시공이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계신 차량은 차종이 뭐죠? 이거는 BMW 4 시리즈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보통 이렇게 차 하나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 차는 한 2박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슈퍼카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최근에 작업한 거 벤틀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3박 4일 정도? 가장 좀 힘들었던 차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난이도가 있고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저희 아빠 차? 코론도 타시는데 작업하기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거 작업하고 그러면 좀 더 힘들고 그렇잖아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팔에 차고 계신 건 뭔가요? 이거는 아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그 랩핑 도구입니다. 막 주머니에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기 힘드니까. 랩핑 한 번 해놓으면 몇 년 정도 뒤에 또 한 번 또 해야 되나요? 통상적인 수명은 3년에서 5년까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 코팅이 UV 광선이나 세차를 할 때 pH가 가는 약품이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사가요.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 수명이 3년도 안 될 수도 있죠. 엄청 작업이 섬세하네요. 네, 맞아요. 랩핑이 되게 섬세한 작업이에요. 칼이 1mm만 엇나가도 도장면이 보이고 좀 미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스크래치가 진짜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필름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깊은 스크래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빨리 떼고 다시 시공해 드리면 되거든요.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난다. 이거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제 기술자들의 작업인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혹시 매장을 연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키워드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에 어떤 키워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키워드의 클릭수는 어떤지, 노출수는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여기 정도면은 이런 키워드 조합을 봤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가 들었나요? 성남에 있을 때가 있고 지금 이제 확장 이전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창업 비용이라는 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큼 좋게 해서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 천장, 인테리어 다 진행을 해서 1억 중후반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었을 때 그땐 투베이였어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6, 7천 정도. 그래서 한 달 수익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한 달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수년 안에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포르쉐나 BMW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슷한가요? 제가 알기 쉽게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달라지는 첫 번째 요인은 어떤 필름을 사용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차량의 난이도가 어떻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두 가지 부품만 넣고 보면 이거 두 개 랩핑해 주세요 하고 왔을 때 이것보다 이게 가격이 더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샤크 안테나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굴곡이라던가 난이도가 어렵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분해를 할 때 얘는 그냥 커버 방식이라서 밖에서 톡 하면 빠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샤크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걸 빼기 위해선 차량 안쪽에 들어가서 트림을 살짝 내린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볼트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가격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형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분해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견적이 나오려면은 차를 엄청 많이 분해해서 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견적 책정하려면은 그런 경험이 필요하긴 하죠. 랩핑의 반커팅 기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반커팅 기술은 쉽게 설명해서 필름에 깊은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그 절취선을 만드는 거죠. 절취선을 만든 다음에 필름을 잘라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반커팅 기술이 안 되면은 랩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차량에 칼을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름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지금 칼로 팔 자르신 거죠? 네네네. 상처 없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신기하네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뿌듯할 때 혹은 힘들었던 순간. 모든 작업자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업을 열심히 했을 때 손님이 좋아해 주시는 거, 또 소개를 해주시거나 또 재방문 해주시는 거, 그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기보다 딜레마에 빠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좀 건강한 삶?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 외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튜닝 시장에 어떤 변화를 혹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요? 네. 제가 튜닝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교육자 입장으로서 PPF 시장이라는 걸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교육과 이런 기술을 전수를 해서 그분들이 좀 좋은 결과물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서 대중들이 많이 입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우선 카넥트의 목표는 저는 교육센터를 진짜 크게 한번 차려보고 싶습니다. PPF 쪽만이 아니라 여러 업종을 같이 해서 그런 교육센터를 한번 차려보고 싶은 게 이 회사의 목표인 거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좀 건강하게 사는 걸 계속 좀 잘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해지진 않았어요. 일이 끝나도 사무 업무하고 백업 업무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좀 하다 보면은 밤을 샐 때도 있고, 정규 퇴근이 8시 반인데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건 1시, 2시 그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랩핑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해외 시장은 수요가 많이 있죠. 해외에서 시작을 한 게 랩핑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이 다 해외 제품입니다. 초기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좀 많이 성장했는지. 손님들이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있어서 샵 규모로만 봤을 때 한 200%, 네, 2배 정도. 자동차 튜닝 시장의 가능성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자동차 랩핑의 시장성, 비전력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느껴왔던 거지만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랩핑의 메리트를 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랩핑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에는 이런 꾸미고 차량 색상을 바꾸고 하는 것들을 도색을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은 차량의 감가상가 그리고 사고차에 대한 의심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원래 도장 상태를 아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랩핑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고 차량에 대한 의심도 없고, 그 다음 감가상각도 당연히 없고, 순정 도장면을 유지한 채로 내가 원하는 색상 그리고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느낌으로 차량을 꾸며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받아주시고, 그게 랩핑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공을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차량을 한번 꾸미셨던 분들은 또 차량을 사셨을 때 이거 꾸미고 싶고 차량이 변화를 주고 싶었을 때 또 다시 랩핑을 찾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세상에 국민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요즘 시대인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자동차 튜닝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감이 잡히질 않네요.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들 역시 외관 컬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한라산 그린으로 한국 자연 색상을 새롭게 적용하였고, 기아 역시 니로차의 C 필러 컬러 선택으로 색상을 조합해 자신의 차를 주문 제작한다는 개념을 심었습니다. 심지어 BMW는 차량 랩핑에 특수 안료를 함유해 자동차 외관 컬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iX 플로우를 선보였는데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의 개념이 점점 더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동차 튜닝 시장, 그 중에서도 랩핑 시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화에서도 더 새롭고 흥미진진한 수요 시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